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정의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저자입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3 교재로 학습하시는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자 직강의 문제풀이 과정 동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교재와 함께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학습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영상 강의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도면을 보고 실습하는 방법. 두 번째는 도면만 보고 모델링에 먼저 도전해 본 후에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서 저자의 풀이 과정과 자신의 풀이 과정을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모두 적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을 선택해서 교재와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강의는 스케치, 파트, 어셈블리 작업으로 총 12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다른 도면들에 대해서 2023 베이직 애프터 강의가 추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0-3단원 솔리드 응용 강면 파트 연습 문제 3번 풀이 과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가장 먼저 이 형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성해야 되는 스케치가 무슨 면에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될지 결정을 좀 하셔야겠죠. 지금 이 형상 같은 경우엔 정면 방향에서 다 앞으로 돌출되는 그런 형상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정면에 이렇게 생긴 베이스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스케치 공유 기능으로 피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필렛이나 구멍 가공 마법사 같이 세부 항목들을 추가로 만들어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은 재생 속도를 조절하셔서 반복해서 시청하신 후에 따라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일시정지를 누르면서 따라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세 파트 실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스케치를 그려서 가장 기본적인 원 스케치 2개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원 하나 스케치를 작성을 했죠. 그리고 선 스케치를 가지고 이렇게 등분을 하도록 수평선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잘라내기로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제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안쪽에 2개의 스케치는 실선으로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스케치는 보조선으로 바꾸어서 참조로 활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치수를 먼저 입력을 하시는데 오른쪽 마우스로 짧게 드래그하면 마우스 제스처 도구가 표시가 되는 거 교재에 챕터 1단원, 2단원에 함께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세팅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반경은 30만큼 그리고 바로 다음에 있는 반경은 50만큼 그리고 바깥쪽 보조선의 반경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선 스케치 도구를 갈아탄 다음에 바로 테두리에 선 라인들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직, 수평 같은 기본 구속 조건들을 입력해 준 다음에 치수로 필요한 부분들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끝단은 37.5 이쪽 끝단도 37.5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3개의 선의 길이가 모두 동등 같은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선으로부터 탄젠트 그리고 안쪽 선으로부터 탄젠트 구속 조건을 입력을 하고 나면 치수는 저절로 75만큼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구속 조건 없이 치수를 가지고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가장 먼저 돌출 피처로 첫 번째 피처의 두께 15만큼 입력해서 첫 번째 피처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두 번째 피처 선택 프로파일로 피처를 생성할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전체 두께 105만큼 입력해서 두 번째 피처를 연달아서 추가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트리를 확장했을 때 하나의 스케치로 이렇게 두 개의 피처를 연달아서 생성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피처 형상들을 다시 덧붙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스케치를 편집하셔서 여기에서 별도의 스케치를 다시 추가한 다음에 피처를 또 생성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자, 선과 선 사이의 두께값이 15만큼 스케치를 편집해서 요소를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누르면 디자인 트리에서 만들어진 구조를 살펴봤을 때 첫 번째 피처는 뒤쪽에 있는 얇은 벽면 하나, 그리고 스케치 공유로 사용된 두 번째 피처는 변경된 스케치에 맞추어서 하단부의 피처들이 모두 생성이 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신 분들은요, 다시 앞면에 스케치를 작성해서 가장 기본적인 돌출 피처 하나를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서리 선에 중심이 배치되는 원 스케치 하나를 작성하신 다음에 바닥선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높이는 28만큼, 그리고 파이는 30만큼의 원 스케치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성한 스케치로 먼저 피처의 돌출 항목을 선택해서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돌출 피처는 다음까지 원형 피처 하나를 덧붙여서 추가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자리에 다시 한번 중심선, 보조선 하나를 미리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보조선을 기준으로 포개지는 라인에 직선 홈 스케치를 하나를 더 추가를 그렸습니다. 직선 구간의 거리는 8만큼, 내부의 반경은 5만큼. 자, 이렇게 직선 홈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피처의 돌출 컷 스케치를 가지고 관통 구멍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상 역시 스케치 공유로 한 번에 작성해도 좋고, 아니면 제가 풀이 과정 해드리는 것처럼 별도의 스케치를 그려서 개별적인 형상들로 생성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할 텐데요. 끝단에는 필렛 피처를, 그리고 끝단에는 못따기 피처를 생성할 텐데, 저는 스케치를 그려서 일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면에 스케치를 작성해서 선 스케치를 가지고 제거해야 될 삼각형 영역 하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스케치 필렛으로 작성해도 좋지만 저는 원 스케치를 그려서 깎아내야 할 부분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원 스케치가 하단부 모서리 선들과 탄젠트 구속 조건이 되도록, 그러니까 필렛 모양이 되도록 원 스케치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각각의 필요한 치수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반경은 30이기 때문에 지름은 60만큼 원 스케치 하나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끝점까지 만나되 뒤편에는 남아있는 선의 길이가 45가 되도록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음영 스케치 윤곽선 옵션을 켜보면 제거해야 할 부분이 왼쪽에서는 삼각형,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원이 아니라 이 바깥쪽 영역이 되는 거죠. 스케치가 완성되면 피처 도구 모음에서 돌출컷 도구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프로파일에서 삼각형 부분, 그리고 원이 아니라 원의 바깥쪽으로 생성될 영역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스케치 도구를 사용해서 끝점에서부터 다시 끝점까지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선 스케치를 미리 작성한 다음에 돌출컷 도구로 선택 프로파일에서 제거할 영역을 별도로 지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통 피처로 제거할 부분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도면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모습과 그리고 완성된 도면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형상들이 완성이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작업은 두 가지 남았네요. 필렛 피처 그리고 구멍가공 마법사, 이렇게 두 가지 피처가 남았는데 차례차례 입력해서 형상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멍가공 마법사 도구를 사용해서 나머지 기계구멍 3가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도구 모음에서 구멍가공 마법사 도구를 실행하시고 도면에 맞추어서 크기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터 싱크 그리고 KS에 납작머리 작은 나사 규격을 선택하고 크기는 M8 가장 큰 사이즈의 구멍 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하단부 옵션은 모두 체크 해제하시고 마침 조건만 관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위치 탭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3D 스케치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구멍가공 마법사는 평면을 먼저 선택해서 점 스케치로 구멍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선택을 했었다면 지금은 3D 스케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점과 점, 이렇게 벽면에 점을 2개, 그리고 다시 평면에 마우스를 얹어서 면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점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점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치수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확인 버튼을 눌러서 현재 작업을 마침 상태로 먼저 넘긴 후에 디자인 트리를 열어서 3D 스케치 편집 모드를 실행해서 세부 치수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닥에 있는 구멍에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자, 점 스케치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모서리 선을 선택하셔서 이 가로의 길이는 20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서리 선이 아니라 앞면과 점 스케치를 선택해서 이 수평 거리, 다이렉트 거리의 수평 거리가 70이 되도록 2개의 치수를 입력해서 첫 번째 구멍은 완전 정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도면 치수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도면 치수를 살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부터 47도만큼 그리고 43도만큼 각각의 각도 정보가 있고,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원의 위치까지 반경 72 치수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입력할 수 있는 치수는 점에서부터 원의 센터까지 이 부분의 치수가 얼마가 되는 거죠? 72만큼. 그리고 다시 한번 원의 모서리 선과 그리고 점을 선택해서 72만큼 먼저 반지름의 길이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중심선 도구를 사용해서 원의 중심 포인트와 그리고 점 스케치가 한 면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보조선 스케치를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바닥선에서부터 보조선까지 이 각도가 47도만큼, 그리고 보조선과 보조선 이 각도가 43도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스케치는 만약에 보조선을 입력한다 라고 했을 때 축의 좌표는 X, Y, 아까 우리가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구멍을 클릭할 때 사용했던 그 좌표계 그대로 보조선도 같은 좌표축을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또는 이렇게 3D 스케치에서 보조선을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신다면 구멍가공 마법사는 여기에서 작성하지 마시고 평면을 선택해서 구멍가공 마법사 1번, 그리고 바닥면을 선택해서 구멍가공 마법사 1번, 이렇게 2번에 나누어서 평면 스케치를 가지고 구멍가공 마법사를 작성하셔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셨으면 피처의 필렛 도구를 가지고 반경
3mm만큼 하단부에 있는 요소 그리고 상단에 있는 요소를 먼저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같은 크기의 반경 3mm의 필렛을 가지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도 함께 추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뒷면의 모서리 선을 제외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세로 모서리 선, 그리고 바닥의 모서리 선, 그리고 반대편도 눈에 보이는 대로 모서리 선을 선택해서 반경 3mm의 추가 필렛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죠. 네, 도면 자체가 잔손도 많이 가고 그리고 조금 삐끗하게 되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오는 약간 주의가 필요한 그런 문제 풀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형상이 완성되고 나면 다시 한번 디자인 트리에서 재질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캐스터 알로이 스틸 즐겨찾기에 나와 있는 이 재질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호등 세로 고침을 한번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가에 물성치 도구를 눌렀을 때 우리의 답은 질량 3734.51g이 측정되면 제대로 완성하신 게 맞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나오세요? 오차는 소수자리 둘째 자리까지 허용을 하되 앞쪽에 있는 자연수와 소수자리 첫째 자리까지는 다 같은 값이 나와야 정답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렛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면을 따라 그리고 영상을 따라서 필렛 부분도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3734.51 질량값이 교재와 같은 값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또 교재 도면을 따라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완성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3 페이지 원동현 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